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자주 가는 회사 편의점에서 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이용 방법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려는 손님도 제가 처음이라고 하시던데 결국은 기다리는 손님들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요즘 제로페이를 이용하자는 광고도 많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제로페이의 개념과 부작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위한 공무원 압박과 실적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급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제로페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용 불편과 단말기 추가 구매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송파구가 오래된 담장 붕괴와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성수동 일대에서 수제화를 본뜬 초콜릿 제작과 일본 벤치마킹 등 도시재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활발합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시가 한 기관단체와 맺은 제로페이 활성화 협약식입니다. 기관들의 동참 유도는 물론 서울시 의원들도 서울시장도 직접 거리를 나서서 제로페이 이용을 독려합니다. 이처럼 지금 서울시가 사활을 거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제로페이입니다. 제로페이의 주요 골자는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수수료를 최대 0%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결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상점과 개인 간의 계좌 이체를 보다 간편하게 만든 인터넷 뱅킹 개념입니다.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이 편의점주가 신용카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 0.8%에서 최고 2.5% 사이입니다. 하지만 개인 대 편의점의 직접 이체 형식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나 벤사에 내는 수수료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제 방식을 살펴볼까요? 이 기존에 쓰던 은행이나 결제 앱에서 제로페이 또는 QR 결제를 선택한 뒤 가게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에 비해 뭔가 한두 단계 더 거쳐야 하는 것 같죠? 다른 방법은 내 QR코드를 편의점주에게 보여주면 판매자가 직접 찍어서 결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성공 여부는 가맹점과 이용객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는 이를 위해 소득공제율 40%와 이 공공시설 할인 등을 내세웠고 가맹점은 수수료 절감이라는 메리트가 있지만 여전히 업체들과 소비자들은 기존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존 신용카드 결제 방식에 익숙해진 업체들과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가맹점 모집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이 과정에 자치구의 모집량을 할당하고 자치구에서는 가맹점 모집으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박영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동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라며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노조 측은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주 구청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가 달성한 제로페이 모집 실적을 보고해 공개적으로 실적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로페이 추진을 이제 서울시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업무 하중이 내려가고 부서별 할당, 강압적인 그 추진 방식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노조 측은 구청의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요식 업종에서 식품위생 관리를 전담하는 보건위생과나 토지거래 위법 사항을 처리하는 부동산 정보과 등 각종 인허가와 단속 권한이 있는 부서까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실적 압박에 내몰리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관리를 하는데 구걸하다시피 해야 되고 반강제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되기 때문에 인허가라든가 아니면은 관리 감독에 있어서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강동구청 측은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협조를 받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비롯된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이렇게 제로페이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실적을 구실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 압박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제로페이 모집 실적을 구실로 지자체에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별로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편성한 것으로 교통인프라, 교육, 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일종의 비상금 같은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노조 측은 서울시가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 교부금을 볼모로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자치구 부구청장을 전체 모아놓고 서울특별시장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부구청장이 업무 특별조정구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구가 이렇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구역에 있어서는 이거 추진을 서울시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 측은 제로페이 실적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자로서는 입장을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운용한 특별조정교부금은 2,900억 원으로 강동구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로부터 12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로페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의 반응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박영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 제로페이 모집에 따른 볼멘 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제로페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가맹점 가입에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단말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로페이 썼던 제로페이 결제되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도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결제하러 온 손님이 있고 없었어요.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네, 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 하게 되면 또 다시 단말기는 또 놔야 돼요. 강동구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등록된 강동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은 1,500여 곳. 지난해 7월 제로페이 정책이 출범한 이후 반년이 넘었지만 강동구 가입 대상 자영업소 16,000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는 비슷한 유형의 결제 서비스가 이미 민간 사업자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데다 범정부 차원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공제 혜택만으로 제로페이가 타 서비스와 경쟁하는 데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민간에서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형태의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갖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로페이가 효과를 가지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범한 서울시의 제로페이. 저조한 이용률과 강압적인 홍보 논란 속에 제로페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언 땅이 녹고 있는 요즘 해빙기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역 곳곳을 돌며 해빙기 안전사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송파구 거여동의 한 주택가. 빌딩을 지지하는 기둥 일부에 균열이 나 있습니다. 바로 옆 담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약해지는 해빙기. 이대로 방치하면 자칫 건물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건물 붕괴와 낙석 등 45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해빙기 때 그 수분이 이제 빠지면서 생기는 그 균열로 인해서 심지어는 붕괴 사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송파구가 해빙기를 맞아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우선 대형 공사장과 주택가 근처 옹벽 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119곳을 선정했습니다. 동별 노후주택 점검도 강화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취약 위험 요소는 신속히 정비하고 안전 위협 구역은 즉시 차단하여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보다 주변 시설물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소방당국은 등산 시 낙석에 주의하고 강가는 얼음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출입을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4월달 해빙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낚시를 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빙판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좀 자제하는 게 제일. 또 해빙기 안전사고가 방심한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성수동 도시재생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재생조합인 성수지행조합원들은 지역 대표 산업인 수제화를 본떠 초콜릿을 만들어 판매하고 최근에는 자비를 들여 일본의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해 배움의 폭을 넓혔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세평 남짓한 공간, 성수동 토착 주민들로 구성된 성수지행의 조합원들이 분주한 손길로 직접 만든 수제 초콜릿을 상자에 담습니다. 평범했던 주부들은 초콜라티에 2급 자격증을 땄고 바리스타와 초콜릿 음료 소믈리에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초콜릿 판매는 3개월 동안 2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시중 제품보다 맛이나 정성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점차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제화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서 팔면 저희 성수동은 이 수제화 거리로 유명한 거를 또 홍보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먹거리로 연계시켜서 저희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초콜릿에 어떤 뭐 첨가물 전혀 넣지 않고 저희가 아주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성수지행 조합원들은 자비를 들여 일본 도시재생지를 다녀왔습니다. 사가현의 비어있는 빌딩과 다케오 시립도서관 등을 방문해 공공건축물과 도시재생을 결합해 활용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배움은 올해 10월에 입주할 공공건축물인 나눔 공유센터에서 성수지행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막연했던 도시재생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소득이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사실 모르고 정말 일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례를 보면서 뭐 다케오 도서관이라든가 가서 정말 뭔가 의식 변화가 있었다는 게 되게 큰 거였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접목을 제가 좀 시키고 왔거든요.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성수 도시재생 사업은 4년간 서울시에서 90억 원, 성동구에서 10억 원을 지원받았고 지난해 말을 끝으로 모든 지원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체 재원으로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수지행의 올해 매출 목표는 1억 8천만 원. 이에 따라 올해 3월 언더스탠드 애비뉴 입점을 시작으로 카페 운영과 기념품 판매 사업을 본격화해 도시재생 운영 동력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중랑구의 침체된 봉제 산업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청장과 패션 봉제업체 종사자들 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종사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고 구청장은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패션 봉제업은 중랑구 제조업의 7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침체된 봉제업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구는 생산 방식의 효율화를 통해 영세한 봉제 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스마트 앵커 시설과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 경제의 가장 기본 축이 패션 봉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랑의 경제를 얘기할 때는 패션 봉제 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여기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패션 봉제 지원센터의 건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과 종사자들 간의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사자들은 자금난과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디에 뭐 무슨 입찰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정보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자금은 좀 어떻게 융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중랑구는 특히 봉제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방향인데 뭐 그걸 주시면은 종업원들이 웃고 삽니다. 군은 상봉동에 건립할 패션 지원센터를 통해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봉제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작업 환경 개선과 패션밸리 조성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와서 이제 기업활동 할 수 있는 공간도 드리고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랑구의 그 패션 봉제 업체들의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을 거기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한편 지원센터는 공용 장비실과 공동 작업장 등을 갖춘 공간으로 올해 안 착공을 시작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입학을 앞두고 교복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성북구에서는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늘어선 줄, 번호표를 받아든 학부모들은 애타게 순서를 기다립니다. 30만 원 가까이 하는 교복을 단돈 몇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 판매장에 들어선 학부모들은 혹시나 교복이 매진되지 않을까 서둘러 옷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9시 50분에 왔는데 번호표가 128번이더라고요. 일찍 오신 맘들은 한 8시 반, 8시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북의 소리 듣고 처음으로 와봤는데 교복 상태도 괜찮고 천원의 행복인 것 같아요. 2009년부터 시작된 교복 물려주기 행사. 성북구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기증받아 재판매에 나선 것. 올해는 교복 800벌이 기증됐고 셔츠와 치마 등 한 점당 1,000원에 판매됐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모두 기부될 예정입니다. 이 바느질이 터지고 좀 더러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세탁도 해야 되고 바느질도 다시 거쳐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 등을 우리 성북구청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자원봉사식으로 도와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사장을 찾은 일부 학부모들은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에서도 마포구와 강동구 그리고 중구가 교복비 지원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바지와 와이셔츠는 적어도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비용 부담이 꽤 크죠. 저도 그 경기도 쪽에 무료 지원된다는 거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걸 알아서 얘기를 해도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무상교복 예산 전액을 자치구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성북구의 경우 예산상의 이유로 아직 무상교복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의 경우 특히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잘 먹는 법을 몰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노원구가 제대로 잘 먹는 법을 알려주는 영양 사업을 시작합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노원구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에 힘을 쏟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좋은 음식만 잘 먹고 잘 먹이고 싶은 마음을 담은 사업입니다. 첫 단계로 임산부 건강을 살핍니다. 키와 체중, 빈혈 검사 후 기준 미달인 대상자의 경우 관리에 들어갑니다. 보건소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진료가 진행됩니다.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상태 불량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상담 그리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서 제대로 잘 먹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분기별 영양교육 설명회가 열립니다. 출산부, 모유 수유부 등에는 쌀과 채소, 달걀 등 무공해 식품을 한 달에 2차례 배송해 줍니다. 주부가 안심하고 식재료를 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 와서 얘기 듣고 가서 시장 볼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직접적으로 이제 야채나 과일 같은 것도 보내주시니까요. 네, 참고하면서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식단에 반영하기에도 좋고.
노원구는 이 밖에도 모유수유 클리닉과 산모체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비만을 막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도 상반기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지하철 9호선 강일동 추가 연장 구간이 서울시 2기 도시철도망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하남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강일 미사 구간과 묶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지하철 9호선 고독 강일 1지구에서 강일동 추가 연장 구간이 서울시 도시철도망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가 2기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겁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강일 미사 구간과 묶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 고독 강일 1지구에서 강일역까지 1.5km 구간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강일 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선 연장 여부는 국토부에 몫이 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으로 해당 구간까지 묶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노선 연장이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한편 고독 강일 1지구에서 강일동 구간은 그간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강동구는 물론 하남시 일대 주민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이어져 온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 전역이 뿌였습니다. 어느덧 깨끗한 하늘과 공기가 사치가 돼버렸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냄새 없는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그에 대한 대책도 이제는 일상으로 여기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